네, 오늘 이슈 진단 원자재 시장과 자산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말이면 우리가 자산 시장의 월말 성적표를 한번 내보는데요. 주요 자산 시장 성적 정리와 함께 원자재를 이용한 DLS 상품에 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이석진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달 3월 자산 시장 성적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3월에는 유럽의 키프로스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죠. 그동안 그 위기 대응 능력이 유연해지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가장 큰 3월 달의 특징은요. 네.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의 성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미국과 일본 증시의 초강세 속에 유럽 증시도 키프로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 증시는 현저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차트에서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 중국과 한국 증시의 부진도 한몫하고 있죠. 월간으로 보시면은 상해 증시와 신흥 증시가 가장 부진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한편 그동안 줄곧 그 상대 약세를 보였던 원자재 시장이 그나마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월간으로 원자재 지수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산업금속의 약세에서 보듯이 실물 경기의 개선은 아직 좀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대비로 지금까지 보시면은요, 주요 자산시장 성적을 정리해보면은 역시 미국과 일본 증시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선진 증시, 즉 여기 말씀드리면 글로벌 주식이죠. 선진 증시도 성적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신흥 증시의 부진이 대조적이고요. 예. 최근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금값 역시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투자자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다소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원자재를 이용한 DLS 투자 상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 상당히 상품들 이름이 많다 보니까 네네. DLS는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먼저 DLS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원자재 시장이 지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네. 원자재 시장을 이용한 투자가 가능하느냐 이런 네.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DLS라는 상품을 봤을 때는 DLS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그 DLS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LS를 생각하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ELS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주요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해당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만기까지 그 원금을 보존하는 그런 네. 특징이 있죠. 거기에다가 6개월마다 그 약속된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약속된 그 고정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은 있지만은 위험을 약간 회피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DLS는 바로 이 ELS하고는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대신에 기초 자산으로 원자재, 금이라든지 원유 같은 원자재를 편입한다는 점이겠지요. 따라서 주식은 위험하고 채권은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그 원자재 가격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은 고정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ELS랑 비교를 해주시니까 좀 그 부분이 쉽게 와닿네요.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 부진하다는데 DLS 상품이 왜 인기가 있는 거야라는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DLS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원금 보존 가능성하고 조기 상환 가능성 이 두 가지만 충족될 수 있다면은 DLS 투자는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될 수 있을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입 시점에서 기초 자산으로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정해진 가격, 일반적으로 한 45% 정도 되는데요. 만기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되는 거겠죠. 많이 오르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낮을수록 이 원금 보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가 있다면은 매우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히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네. 변동성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이제 차트에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여름 이후 지금까지 주요 자산의 변동성을 보면은 주식보다 원자재가 훨씬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이는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 WTI 유가 기준으로는 한 배럴당 53달러, 금값 기준으로는 온수당 900달러 이하로 만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기 상한 가능성에서 볼 때 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6개월 후의 가격이 현재보다 약간 낮은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만 하면은 예. 변동성이 낮다라고 봤을 때 박스권 하단에 위치할수록 조기 상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해 보면은 변동성이 낮으면서 박스권 가격 흐름이 하단에 위치한 원자재가 DLS 투자 전략에 적합한 원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원자재 관련 DLS 투자가 지금이 적기인가 보다 뭐 이런 약간 설득이 지금 제가 되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DLS 투자의 적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보다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끝질문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은 변동성이 낮다라는 측면에서는 네네. 그 원금 보존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박스권 흐름에서 특히나 상단보다 하단에 위치할수록 이 원자재 이 투자 전략이 아주 좋은 건데요.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올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실물 경기에서 경기 네. 개선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국면이 이어질 거란 말씀이죠. 중앙은행의 정책 역시 현재로 봤을 때는 현재에 만족하는 상황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추가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 역시 매우 낮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이유겠죠. 네. 그 다음은 타이밍인데요. 대부분 주요 원자재들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곤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상단보다는 하단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원자재가 대부분입니다. 금도 그렇고요. 네. 뭐 구리 같은 산화금속도 그렇고 브렌트유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박스권 가격 하단에 위치한 이런 원자재들을 이용한 DLS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연간으로 한 8%에서 15% 정도의 고정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네. 매우 지금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빨리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원금 보존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케이스라면 이제 당연히 조기 상한 가능성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슈신데는 원자재 시장 3월 성적표 점검해봤고요. 관련된 DLS 상품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 이석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